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AS 양자회로 구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AS 요거 구현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거의 웬만한 논문은 다 본 것 같은데, 그 AS 양자회로 구현 동향을 먼저 보면은 2016년에 이제 최초로 요 그라셀이라는 사람이 AS를 양자회로 상에서 구현하고 그 공격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AS 양자회로 구현 논문이 되었고, 이제 리스트에서 인용하고 있는 요 구체적인 자원이 요 해당 논문의 자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128, 192, 256에 대해서 요 보안 레벨을 나뉘어서 그 퀀텀 레지스턴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현에서는 최초의 구현이었고, 이제 S박스 부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원래 그 유한체 연산의 S박스 양자 회로를 구현했습니다. 그 이토수지 기반의 역연산을 구현했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S박스 양자 회로 구현에 있어 네, 좀 비효율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큐비트를 좀 줄이는 거에 관점을 두면서 그 전체적인 회로 아키텍처에서 지그재그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방법 요 선택지가 왜 나오냐면 S박스를 계산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스 구현이 아니라서 S박스마다 8비트 아웃풋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1라운드를 진행할 때 128비트에 대한 아웃풋을 이렇게 생성해야 하고 이런 출력 값을 저장하기 위한 새로운 큐비트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의 이 아키텍처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매 라운드마다 발생하는 아웃풋을 새로운 큐비트를 할당해서 나는 저장하면서 암호화를 이어나가겠다 하는 게 파이프라인 아키텍처가 제일 베이직한 거고, 이제 요 그라셀에서는 처음인데 요 지그재그 메소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성되는 큐빗 라인을 4개만 우선 사용해 놓고 첫 번째 라운드 값은 요 첫 번째 라인에 저장하고 두 번째 거 저장하고 세 번째 거 저장하고 네 번째 거 저장한 시점에서 위에 세 개의 라인을 리버스를 수행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위에 세 개의 라인이 처음에 0으로 세팅한 값으로 초기화되고 이제 R4에서 R5 라운드 5를 수행할 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 6, 7하고 5, 6, 7이 끝난 순간 또 6과 5에 대한 리버스를 수행해서 다시 0으로 만들고 라운드 8 값을 이제 첫 번째 다 옮기고 그리고 R9를 하고 뭐 다시 초기화하고 마지막 라운드에 대한 아웃풋을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메소드를 활용해서 큐비트를 초기화해가면서 큐빗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파이프라인에서는 리버스 연산이 없어서 좀 회로 뎁스가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그재그는 이제 리버스 연산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큐비트 수는 줄이지만 뎁스가 늘어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요 렌젠버그 이분의 논문에서는 앞서서 그라셀의 것을 개선해서 큐비트를 더 최소화하는 방식의 구현을 했습니다. 가장 바뀐 거는 이제 앞서서 비효율적이었던 그 유한체 역연산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 최적화된 기존 구현을 가져와 가지고 네,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는 앞에서 했던 지그재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S박스 구현은 요 보야 펠라타 이 사람 두 명의 구현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요 2010년도에 나온 논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 보열 펠레타 그 사람들의 논문의 수식이 요건데 요 8비트 인풋 엑스박스 인풋에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산을 하면은 요 S의 8비트에 아웃풋이 저장되는 네,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양자 회로로 그대로 옮겨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템프 비트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식을 좀 개조하고 요 중간중간에 또 요걸 초기화시키는, 그래서 끝까지 연산을 이어갔을 때 같은 값이 나오도록 수정을 해서 요 클린업도 넣고 해서 리버스 부분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결과를 보면은 인풋 8비트 인풋에 대해서 15개의 템프 큐빗을 사용하면서 8개의 아웃풋 큐빗을 할당해서 거기에 값을 저장합니다. 인풋 아웃풋을 제외하고 요 수식에는 되게 y랑 t랑 이런 템프 비트가 많지만 실제로는 템프 값을 15개만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키텍처를 보면은 그라셀의 논문에서와 동일하게 지그재그 메소드를 적용했습니다. 구현 결과를 보면은 이게 본 논문의 구현 결과인데 토플리 수가 확연히 줄인 게 애초에 유한체 수식에서 그 효율적인 구현으로 바꿔가지고 줄어들었고 큐빗도 이제 자신들의 그 S박스 구현에서 그 템프 큐빗을 더 줄이면서 큐빗도 많이 줄였습니다. 큐빗은 조금 줄었긴 했는데 S박스를 바꾸면서 게이트 수를 확연히 줄였습니다. 오른쪽에 이 알마주루이 이 구현은 네, 그라셀과 비슷합니다. 같이 그 유한치 연산을 그대로 구현해서 사용했고 비교 자료로 넣어놨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같은 2020년도에 그 아시아 크립트 논문인데 뒤에서 설명되는 유로 크립트 논문과 같은 연도인데 네, 이게 더 늦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큐비트를 최소화하는 구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지그재그 메소드가 나왔는데 거기서 큐빗 라인을 4개 쓰긴 하는데 애초에 리버스를 쓸 거면은 이런 식으로 최소화 해가지고 리버스 연산을 극한으로 하면은 2개의 라인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암호화가 가능해서 해당 방법에서는 그 임프루브드 지그재그라 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그 S박스의 역연산에 대한 양자 회로까지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앞에서 그냥 S박스 양자 회로를 리버스로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그 아웃풋만 있는 상황에서 역연산을 해서 인풋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이 두 라인만으로 계속 초기화하면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임프로브드 지그재그랑 기존 지그재그랑 좀 비슷한데 큐빗이 확 주는 것 같긴 한데 맞긴 하지만 네, 뎁스가 좀 더 늡니다. 여기선 리버스 연산이 3번, 5번, 6번 수행되는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리버스 연산이 더 많이 수행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큐빗은 더 줄일 수 있는데 뎁스는 더 늘어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교 결과를 넣어놨는데 자신들의 맨 아래쪽이 512큐빗으로 AS128을 구현한 거고 토플리 뎁스는 뭐 늘어났지만 이거는 역시 여기서 늘어나는 오버헤드인 것 같고 네, 뭐 비슷하게 나오다가 어쨌든 토폴리 뎁스와 요 큐빗 수를 곱한 거를 이제 트레이드 오프, 큐빗과 뎁스 간의 트레이드 오프로 해서 회로 최종 성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구현이 이 큐빗과 토폴리 뎁스를 곱했을 때 가장 좋은 트레이드 오프가 나온다 하는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게 이제 앞서서의 랜전버그 그 논문이고 맨 위에가 이제 그라셀인데 네, 여기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128, 192, 256에서 이 T 곱하기 M에 대한 가장 좋은 트레이드 오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현 동향을 보면은 대부분 다 큐비트를 줄이는 방식의 구현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그라셀에서는 그냥 그대로 구현했지만 다른 논문들에서는 다 비트 슬라이싱 방식의 S박스 구현을 양자 회로로 이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큐비트들을 줄이긴 하는데 2016년에서 20년도 구현들은 되게 많은 양자 게이트와 높은 회로 뎁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유로 크립트에서 이 제커스라는 양자 회로 구현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논문의 결과가 현재까지 가장 좋은 AS 구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큐비트를 더 쓰긴 하는데 뎁스가 되게 낮고 양자 게이트 수 또한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한 아키텍처는 지그재그가 아니라 파이프라인 방식의 구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S박스 구현은 이제 기존의 이제 이것도 보열 펠레타 이 사람들의 11년도 논문, 2011년도 그 다음 논문, 네, 그러니까 네, 이 논문 말고 요거 다음에 나온 논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앞에서의 그 란전버그 그런 거기서 수식을 변경해서 구현했다면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논문의 구현을 양자 회로로 옮기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신들이 구현한 거의 비용을 오라클 하나로 제시했는데 오라클을 보시면은 포워드 AS에서 암호화하는 거 하고 이제 암호문 확인하고 모든 그루버 오라클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리버스 연산을 수행하는 이 오라클 빨간 부분에 대한 비용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인플레이스 MC만 거의 보시면 되는데 큐빗이 AS128에서 1785개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풀뎁스가 2827입니다. 그래서 풀뎁스는 이제 토폴 낫 게이트, 엑스 게이트, 토폴리 게이트 뎁스가 아니라 그 토폴리 게이트를 분해해서 늘어뜨린 그 최종 풀뎁스입니다. 근데 이게 오라클을 포함한 비용이라 생각하면은 만약 여기서는 사실 절반으로 나눠서 포워드 AS가 나오진 않고 요 리버스 연산에서 또 다른 조금 상세 그게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사실 좀 틀린 것 같긴 해도 어쨌든 절반으로 나눈 것보다 네, 포워드 AS에서 뎁스가 좀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할 때 아마 한 1600 정도, 그런 거 그냥 빼고 그러면 빼면은 어쨌든 한 번에 1400 정도의 뎁스가 나오는 것으로 네, 우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낮은 뎁스 게이트에 비해 저 1785큐빗 정도면은 되게 합리적인 큐비트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게 T뎁스가 낮습니다. 토폴리 뎁스가 낮은 것으로 인해서 T뎁스도 낮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의 구현에서 그루버 공격 비용을 체크해 보면은 16년도 그라셀에서 AS128에서 170승 정도의 최종치가 나왔다면 자신들의 구현에서는 157승 정도의 대폭 줄은 비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선 마이크로소프트 큐샵을 사용해서 AS 양자 회로를 구현하고 자원 분석을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별로 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벡터도 좀 단위별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요 큐샵을 사용한 AS 요 자원 분석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 S박스 부분에서 다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 GitHub에 올라가 있는 코드를 보면은 요 S박스 함수 안에 using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뒤에 큐비트들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요 27, 63, 30 요게 앞서서 그 템프 큐빗들 S박스 계산하는 데 필요한 템프 큐빗들이고 인풋 아웃풋은 요 파라미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using을 활용해서 큐비트들을 할당하고 내부에서 S박스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아웃풋을 이제 S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언컴퓨터를 하고 이런 작업이 있는데 그래서 넘겨주고 네, 이 언컴퓨터는 좀 지금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징을 활용해서
큐비트를 해당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유징이 원래 C샵 명령어, 제가 C샵 몰라서 C샵 명령어인 것 같은데, 원래 유징이 요 휘발성 명령어라 해서 함수 내에서 이제 활용하고, 이 함수가 끝나면은 할당이 해제되는 그런 명령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8비트 S박스마다 요 유징 커맨드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큐샵에서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유징을 써서 하면은 여러 번 수행을 해도 이 카운팅이 한 번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두 번을 실행해도 유징을 써서 계산을 하면은 뒤에 애들은 카운트 안 되고 계산 방식이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았는데 본인들 그 논문 관련한 깃허브에 다음과 같은 리소스 추정 이슈도 업데이트 해 놓았습니다. 큐샵에서 리소스 하는 게 좀 기존 거보다 좀 낮게 나온다. 그런 느낌의 이슈 있고, 이게 좀 일관적이지 않다 있고, 실제로 링크를 들어가 보면은 유징을 활용해서 양자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뎁스랑 이 큐빗 사용 간의 계산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코스의 요 논문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추정한 큐빗들만으로 AS 암호화를 수행할 수가 없고, 자동으로 이제 뎁스가 되게 낮게 나오는데 병렬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회로를 보면은 AS 양자 회로 구조를 대충 그쪽에서 의도한 거를 그려본 건데, 처음에 안실라 큐비트 요 한 세트가 있으면은 8비트 S박스 연산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새로운 거에 저장해 두고 이어나가는데, 이제 다음 S박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실라 큐빗들이 초기화돼야 합니다. 왜냐면 이 S박스 안에서 값들이 막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에 막 일령이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음 S박스를 수행하기 전에 이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한 리버스를 수행해서 다시 이 안실라 큐빗들을 0으로 초기화해 줘야 합니다. 클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또 다음 S박스를 수행할 수 있고 이런데, 거기 해당 논문에서는 요 파란색으로 얼핏 보면은 리버스 연산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이제 오라클에 대한 비용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요거에 대한 역할이 아니고 그 곱하기 오라클에서 그냥 포워드 AS에 대한 요 리버스 AS 하는 요 비용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클린 동작을 안 하고 있고, 그럼에도 요 연산이 되는 게 저 유징 커맨드를 활용하면은 새로운 큐비트들이 계속 할당됩니다. 심지어 여기는 8비트만 써놨는데 128비트에 대해서 총 16개의 S박스가 요 유징을 쓰면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게 16세트가, 네, 어쨌든 이게 하나의 S박스에 대한 테스트 벡터는 맞는데 여러 개를 하고 또 연속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클린, 나클린 요 부분도 우선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해당 큐비트 계산으로는 요 병렬적인 뎁스 계산이 불가능한데 병렬 동작 또한 그 유징 커맨드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언컴퓨트 연산 또한 생략되어 있고, 요 앞에서 표기한 언컴퓨트는 요 암호화에서 수행되는 요 리버스 연산이 아니라 마지막에 대한 그 곱하기 그 부분에 대한 자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S 구현하는 데 있어 우선 타겟이 회로 뎁스를 제일 줄이는 선에서 사용되는 큐비트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좀 논문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리스트에서는 우선 큐비트 수를 제시 안 하고 공격 비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뎁스랑 게이트 수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루브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회로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매우 긴 직렬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데, 큐비트 수는 처음에 사용한 큐비트가 계속
고정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한 번에 처음에 써도 그래도 쭉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거를 좀 너그럽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회로가 큐비트를 조금 쓰고 되게 긴 회로가 있다면 얘네가 반복될 때 그 오버헤드를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뭐 큐비트가 많이 쓰이고 회로 뎁스가 낮으면 얘는 이어 붙였을 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현에서는 요 똑같이 보이얼 페레타 이 사람들의 에스박스 구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에스박스는 이제 유로크립트에서도 요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게, 만약에 S박스 5비트 연산을 할 때, 한 번 S박스를 할 때, 안실라 그 템프 큐빗들이 한 셋 필요하면은 거기서 쓰이고, 값을 저장하고, 이걸 다시 비워주는 연산, 리버스 연산을 하는 게 지금 대부분 모든 논문들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128비트에 대한 서바이트 연산 한 번만 할 때마다 이 8비트 기다리고 8비트 기다리고 8비트 한 번씩 순차적으로 16번 수행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구조가 그냥 128비트 연산이니까 안실라 셋을 16개 할당하고 서바이트에 대한 S박스 연산을 한 번에 병렬로 수행하고, 한 번 했으면은 이제 리버스 연산을 한 번에 또 병렬로 해서, 처음에 안실라 큐빗은 좀 많이 쓰긴 하지만 계속 병렬로 회로가 동작하는 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믹스 컬럼 논문인데, 요 Optimizing Implementation of Linear Layers 이 논문 2020년도 논문을 활용해서 믹스 컬럼을 구현하면은, 요게 이제 다른 낭자회로 구현 논문들에서 쓰인 적이 없어서 요거를 쓰면은, 네, 게이트랑 큐빗도 최소화하면서, 이게 얘는 템포 큐빗 없이 인풋이 바로 아웃풋이 되는 그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동작하고 뎁스도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성능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회로 구조는 지그재그 메소드 말고 이 파이프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병렬로 동작하기 때문에 앞서서의 그 서바이트 연산에서 서바이트 부분이랑 그 안실라 큐빗들을 초기화시켜주는 요 인버스에 대한 직렬적인 동작 횟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스케줄에서도 이제 S박스가 쓰이는데, 그 부분도 이제 라운드의 서바이트랑 같이 작동하고, 또 믹스 컬럼 부분을 보면은 큐빗을 초기화시켜주는 그 서바이트에 대한 리버스 연산이 동작할 때 그 라운드의 믹스 컬럼이 동작하는데, 믹스 컬럼이 이 서바이트 인버스보다 회로 뎁스가 낮기 때문에, 네, 이게 묻힙니다. 그래서 요렇게 회로 뎁스가 요렇게 계산되고, 이게 이게 직렬적으로 해서 쭉 갔을 때 AS128 기준 19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S박스에 대한 회로 뎁스가 85였기 때문에 다 병렬적으로 되어서 19 곱하기 85, 1615 뭐 이 정도의 뎁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빨간색 부분인데, AS128에서 1615보다 조금 작은 거 나오고, 192, 256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논문 작성 중인 거 캡처해 온 건데, 이렇게 했을 때 토폴리 뎁스가 낮고, 그 아시아 크립트에서의 논문이 요 JWS인데, 거기서의 제시한 그 트레이드 오프 지표로 계산해 봤을 때, 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를 제공합니다. 사실 저 S박스 서바이트 안에서 16번의 S박스를 다 그 기다리는 게 사실 과도하게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계산하면은 좀 더 낫고, 두 번째 버전은 이제
요 S박스에 대한 리버스, 그 안실라 큐빗들을 초기화하는 부분까지 병렬로 동작하게 만드는 버전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1라운드에서 S박스가 수행되고 믹스 컬럼이 수행되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해도 순차적으로 실행돼야 되니까 제일 낮은 뎁스가 1라운드에서 115 뎁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버전에서는 요거까지 하나 옮기면서 여기선 큐빗을 더 씁니다. 대신에 그 안실라 큐빗을 최소 초기화하는 부분을 다음 서바이트 부분이랑 병렬로 하게 해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그러면 S박스와 믹스 컬럼에 대한 뎁스만 나와서, 그러면 1라운드에 대해서 뎁스가 115일 때 10라운드, 12라운드, 14라운드 했을 때 더 짧은 뎁스가 나옵니다. 대신 큐빗을 더 쓰고 결과를 보면은 뎁스가 더 짧은데 큐빗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뎁스는 줄었는데 이 토폴리 뎁스가 줄질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서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S박스에 대한 토폴리 뎁스가 4, 6입니다. S박스 한 번에 대한 토폴리 뎁스가 6이었고, 이 아래 결과가 요 토폴리 S박스가 19번 수행돼서 19 곱하기 6 한 결과, 19 곱하기 6 한 결과가 114로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S박스가 그 S박스에 대한 리버스랑 S박스가 병렬로 동작해서 10번 하면은 60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보면은 다음과 같은 회로 구조가 있을 때 요거에 대한 리버스를 아래에서 같이 병렬로 해주면은 이 전체 회로 뎁스는 병렬로 동작해서 똑같이 3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토폴리 게이트가 이렇게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요 경우에는 이제 토폴리 뎁스가 똑같이 1이 되지 않고 2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네, 우선 114로 써놓은 거고, 그래도 어쩌다가 이제 맞는 부분이 있긴 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14로 적어 놓았고, 두 번째 버전까지 해서, 네, 그래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